안녕하세요. 하루 5분 동공부 하호돈입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 경매사건 한번 다뤄볼게요. 여기 경매사건 같은 경우에는 입찰하라는 것보다는 공부용으로 한번 해볼게요. 사건 조회수가 높아서 사람들이 관심도 많고 질문도 정말 많이 들어왔던 사건인데요. 위치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일동 창고부지입니다. 사건 번호는 2024경 108494네요. 무슨 창고부지 뭐냐 이러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원래 이런 대지 면적 넓은 창고나 공장부지 이런 거를 좋아하기도 하거든요. 여기가 일단 부산광역시 기준으로 조회수가 많이 높아요. 오랫동안 경매 사건으로 사람들한테 노출이 되었기도 했고요. 관심이 정말 많아 보여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감정가가 20억이 넘었는데 최저가가 9억이죠. 그리고 과거에도 17억에 낙찰이 되었다가 미납이 된 거 보면 무슨 이유는 있겠죠. 미납이 되면 우리 보증금 10% 날리는 겁니다. 이게 좀 권리 분석이 어렵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창고부지나 공장부지는 이렇게 경매로 낙찰 받으면 좋습니다. 일반 매매로 대지 면적 다 잡고 있는 매매를 살려면 그대로 가격 다 주고 거래해야 되거든요. 근데 경매로는 항상 말했듯이 내가 원하는 가격에 입찰가를 선정할 수 있다 해요. 경매로 나온 사건은 대지 596평에 창고시설로 이용되고 있고 연면적도 엄청나죠. 건물이 올려져 있는 창고시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감정가는 22억 대비 59%나 유찰되어 현재 최저가는 9억입니다. 여기 사건을 보면 특이점이 일단 유치권이거든요. 저희 스터디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해당 경매 사건은 경매로 처음 나온다고 등기된 지가 2년이 넘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2020년 12월에 처음으로 경매 기입 등기가 되었거든요. 근데 유치권 신고는 자세히 보면 2023년에 들어와서야 유치권 신고가 되어 있어요. 유치권 판결문 같은 거를 자주 읽다 보면은 항상 유치권이 뒤늦게 들어오는 경우에는 우리 법원에서도 유치권을 인정 안 해주는 경우도 많고, 현장 가서 확인을 해봐야겠지만은 아무래도 제가 느끼기에는 다른 명목으로 유치권 신고가 되어진 것 같아요. 가끔 보면 전세금을 못 받거나 후순위 채권자들의 경매를 방해할 목적으로 이렇게 유치권 신고를 하거든요. 우리 공장이나 창고 같은 경우에도 미리 전세금을 넣고 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무슨 목적이 된지 모르겠지만 유치권 신고하는 경우도 많아요. 유치권이 성립하는 요소들이 있는데 결국 이 사건지만 봤을 때는 유치권이 성립하기는 힘들다고 보고요. 실상 법원에서는 유치권이 있다 없다를 판단해주지가 않습니다. 제가 가장 불만인 부분이기도 해요. 막말로 유치권 신고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냥 법원에다가 법인 명의라든지 무슨 명의로 유치권 신고한다고 종이 한 장만 내도 법원에서는 유치권 여지가 있다고 해버려요. 사실 이런 경우가 태반이라서 저는 항상 유치권 말할 때 그냥 90%가 가짜다, 그냥 경매 방해할 목적으로 얼마든지 유치권 신고를 했을 수도 있다고 말해요. 특히나 우리가 유치권 신고되어 있는 사건 같은 경우에는 우리 대출을 받을 때도 문제가 되거든요. 경매로 낙찰을 받으면 경매 경락잔금 대출이라고 하는데, 경락잔금 대출을 이용하려면 또 유치권이나 특수한 권리가 없어야 은행에서도 대출을 또 해주거든요. 이런 대출을 또 방해하겠다라는 목적으로 유치권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해당 사건도 일단 현장 조사는 해봐야겠지만 주변 시세 대비해서 많이 떨어져 있고요. 또 우리가 공장이나 창고, 대지 넓은 곳에는 꼭 현장에 가봐야 되는 이유가 아래와 같은 사유들인데요. 기본적으로 산업 폐기물 문제, 두 번째로 전기, 가스, 요금 등의 연체, 세 번째로 행위 제한 등에 관한 문제 등이 있어요. 이것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해당 경매 사건지도 잠깐 로드뷰를 보니까 뭔가 폐기물 같은 쓰레기들이 굉장히 많죠. 어떤 공장을 경매로 낙찰받고 산업 폐기물들이 땅에 묻어져 있는 경우도 많은데요. 우리가 경매로 아파트 낙찰받고 쓰레기 폐기물 처리하는 거랑 또 달라요. 쓰레기의 종류에 따라서는 폐기물을 쉽게 못 버리는 경우도 많거든요. 정화시켜야 되는 경우도 있고 금액 단위가 상당히 커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에 산업 폐기물 비용만 1억이 넘게 들었고, 그리고 땅에 묻혀 있었거든요, 쓰레기가. 그래서 몇 천만 원 땅 정화 작업도 소요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해당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일단 경매 최저가가 많이 조정받았죠. 유치권이라든지 후순위 채권자들, 그리고 산업 폐기물, 그리고 조세 채권 등에 대해서도 미리 고민을 좀 해봐야겠죠. 조세 채권 같은 경우에는 압류된 세금은 어차피 낙찰된 대금에서 먼저 받아가니까 문제는 없겠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래도 미리 좀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좀 문제가 많은 경매 사건이죠. 등기부를 보니까 압류가 정말 많이 들어와 있어요. 또한 해당 창고시설 대상으로 세금도 많이 밀려있어 북부산 세분서에서도 공매가 함께 진행되는 사건이거든요. 이런 경우는 또 공매와 경매와 같이 진행되는 사건이라 보시면 되고, 먼저 잔금을 치르시는 사람에게 결국 소유권이 넘어가겠죠. 여기 같은 경우는 주변에 토지 개발 제한 지역이라서 비슷한 실거래가 사례를 찾아보기도 힘든데, 근처 공인중개사 사장님 말로는 이런 창고시설 살려면 평당 200만원 이상은 줘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개발 허가 행위 제한 지역인데 그렇게 비싸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 정도 한다고 하는데, 실거래가 살펴보면 몇 년 전에 평당 100만원 정도에도 거래된 땅들도 많이 보이기도 해요.
근데 땅만 있는 곳이에요. 위치적으로 공장 창고 부지 찾는 사람들에게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꼭 이런 사건은 현장을 가보시고 입찰에 도전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 경매 사건을 한번 봤는데요. 앞으로도 괜찮은 경매 사건들, 그리고 공부해보고 또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는 사건들에 대해서 리뷰를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 5분 동공부 하우돈이었습니다.